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을 때 이 식신상관이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무엇으로도 변했을 때 합해서 변한 오행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운을 맞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운세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주 원국에 의해서도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식신은요, 음식이 되고요. 목숨줄이 되고요. 또 내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호기심도 많고요. 다양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이제 식신이 많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오행입니다. 식신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요.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많은 그 오행입니다. 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오행입니다. 그런데 상관은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관은 약간 도전적이고 반목적이고 우리가 반골기질이라고 하죠. 뭔가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려는 의지가 좀 많은 편입니다. 상관이요, 상할 상자에다가 관자를 써서 이 관을 상한다 이런 거거든요. 관은 뭐 규칙이고 도덕이고 법률이잖아요. 정한 어떤 규칙과 법률을 깨부시고 이게 반항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상관은요, 헌 것, 낡은 것, 재활용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연상이 돼요. 그래서 사주에 상관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이요, 뭔가 창조하고 재활용하고요,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식신하고는 상관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상관하고 식신은 비슷합니다. 육친적으로는 아랫사람이고 부하고요.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신 상관은 둘 다 자유롭고 언어가 많이 발달됐고요. 예술가적인 면, 창조적인 면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예체능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입니다. 이 식신과 상관이 자유로운 기질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구속이 되거나 속박되는 것을 못 견뎌하거든요. 식신상관이 내 사주에 있을 때 무언가를 만나서 새로운 게 됐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기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서 잘 들어주세요. 식신상관은요, 내 사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는 분들은 좀 더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식신상관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합의돼서 비경겁제가 됐다. 즉 식신상관을 만나서 내가 나하고 똑같은 일간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신상관이 무엇인가를 합해서 비경겁제가 됐는데 그 비경겁제가 기신이 되느냐 희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비경겁제로 되긴 됐는데 기신 역할을 할 때는요,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비경겁제가 됐다는 거예요. 비경겁제는 이 재성을 극하는 거거든요.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재물을 손재를 입는다, 손해를 입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경겁제가 하는 역할이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재를 치기 때문에 재산이라든가 어떤 재물, 내 성과물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겁제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아랫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의 존재를 조금 안 좋게 보게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운에서 나의 식신상관이 무엇인가 하고 합을 해서 비경겁제가 됐는데 그 비경겁제가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러면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해라는 거예요. 또한 식신상관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식이 노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경겁제가 만들어지면은 식신상관으로 인해서 안 좋은 역할이 되면은 아랫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자인 경우에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으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안 된다, 투자를 하는 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있는 식신상관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재성이 됐다. 그런데 이 재성이요,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나에게 있는 식신상관이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재성이 됐다. 근데 이것이 좋은 역할, 희신 역할을 하면요,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랫사람의 도움과 아니면 뭐 조언이나 소스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반대로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건 이제 나쁜 게 해석이 될 때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무엇인가 합을 해서 재성이 된 경우에는 좋은 걸로 해석이 되느냐 나쁜 걸로 해석이 되느냐, 변환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딱 반으로 갈립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식신상관이 어떤 걸로 합을 해서 재성이 됐는데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랫사람한테 돈을 베풀고 희생을 해도 희생이 갱생이 돼서 더 좋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투자를 했는데 더 많은 이득이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재성이 됐지만 그 재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재성이 나쁜 역할을 하면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뭐 자식도 해당이 됩니다. 부하 직원도 해당이 되고요. 제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생긴다. 특히 돈적으로 손해를 많이 먹고 재물에 손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재성이 됐는데 재성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요, 욕심은 금물입니다.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욕심을 내지 않아도 손재의 운이 오는데 거기다 욕심을 내면 손재가 더 크겠죠. 그래서 식신상관이 나한테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합을 해서 재성운이 됐다. 재성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운에서 들어왔을 경우엔 더더욱 욕심을 내면 안 되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재성운이 걸록, 왕지, 쇠지 이런 그 에너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운이 되면요, 재성이 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의 그 기운이라든가 12신살의 그 살을 논하기 전에 항상 사주 전체의 생극재화의 원리를 먼저 보시고요. 그 살펴보신 후에 그 에너지를 살피는 겁니다. 좋은 역할을 할 때 걸록이라든가 제왕이라든가 쇠지라든가 이런 좋은 기운이 크게 온다 이러면 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극재화의 원리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운성 에너지 크기라든가 12신살의 역할을 살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학우님들이 12신살이나 12운성만 보고 먼저 판단을 하시면 사주가 아주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극재화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변해서 만들어진 재성이 귀신 역할을 할 때는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재성이 여자에 속하죠.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 조건의 여자한테 욕심을 내거나 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만들어진 재성이 나한테 희신 역할을 하느냐 귀신 역할을 하느냐를 찾아보시고 운에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혼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재성이 안 좋게 활용이 되는 경우는 그 처갓집이나 장모님 그런 일로 인해서 아니면 처갓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손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이번에는요, 식신상관이 내 사주에 있는데 무엇인가 합을 해서 이제 관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관성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느냐 나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또 많이 달라지겠죠. 만들어진 관성이 좋은 작용을 하면은요, 아랫사람이나 후배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명예, 조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관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역할을 하면요, 아랫사람이나 후배나 이런 존재로 인해서 관제구설에 휩싸일 수가 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성이 나쁜 작용을 하면요, 식신상관은 베푸는 에너지거든요. 내가 베풀고 양보해주고 많이 해줬는데 이거 오히려 뺨 맞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관성이 될 때는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 해가 되거든요.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관성이 됐을 때 여자는요, 자식이 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고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관성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식이 남편 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숨 막힌다, 답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변한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관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럴 때는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는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에 또 사주 상담하다 보면 특이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관성이 됐는데 그 관성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요, 어린애같이 나이가 차이가 많은 자식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요, 관성이 좋은 역할을 하면요, 나이 어린 남자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만들어진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우님들이 그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 그거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인수가 됐다, 이럴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사주가 신강한 경우에는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하긴 힘들어요.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을 찾는 거는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를 보고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하면요, 식신상관으로 인해서 아랫사람이라든가 이런 존재로 인해서 문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소스를 얻거나 좋은 정보를 받아서 우연치 않게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라든가 문서를 준다라든가, 식신상관이 합을 해서 무엇인가 합을 해서 인수를 봤을 때 그 인수가 좋은 역할을 할 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식신상관은 본인으로 봤을 때는 나의 말과 행동과 표현력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이 된다, 관성이 된다, 다시 비견이 된다,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재성이다. 그럼 그것이 나쁜 역할을 하면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 이거는 말과 행동과 노력이 돈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에 의해서 재성이 필요로 하는 운이 왔다 이러면 행동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요. 안 좋은 운에, 재성이 안 좋은 운에 도달했다 이런데 식신상관이 어떤 거와 합을 해서 다시 재를 만든다 이러면 이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간다, 손해를 본다, 행동과 말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의 운세를 볼 때요, 일간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띠로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합이 와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음 해의 운세를 찾아볼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내 사주에 재성이 있을 때, 편재, 정제가 있을 때, 합을 해서 만들어졌을 때 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쭉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사주에 무슨 글자가 있나를 보시고 합을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민년에 들어온다 이러면 이민년의 운세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다, 이 설명을 들어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요,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2022년 이민년 운세도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상관이 무엇인가를 만나서 합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